태양어라고도 하고 모양이 연잎을 닮아 하어라고도 불리는 홍어. 지금 흑산도 앞바다엔 홍어잡이가 한창이다. 바닷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물도 소용없고 미끼를 놔도 잘 물지 않는 녀석들을 척척 건져 올리는 고수들. 못 잡았어요. 그러나 늘상 만선인 것만은 아닐 터. 당연히 어장하면서 질투가 있죠. 없으면 누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대요. 다 같이 잡는 거지. 한겨울 파도는 거칠고 바닷바람은 혹독하건만 홍어를 잡으며 희망을 낳는 고수들의 대결은 지칠 줄을 모른다. 도전하는 자만이 꿈꿀 자격이 있다. 멀리서 보면 산이 검은색으로 보인다는 흑산도. 남도의 크고 작은 섬 100여 개 사이로 날이 밝는다. 오래전 장보고의 해상무역 때도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때도 남도 바다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 5천여 명 주민 중 어부가 대부분인 흑산도는 겨울이 되면 오로지 홍어. 항구도 수협도 주민들도 홍어에 빠져든다. (20톤짜리) 홍어배 한 척이 들어오더니 이내 두 척이 더 돌아왔다. 올해 52세의 강태경 선장. 요즘 이곳에서 최고 주가를 올리는 홍어배 풍년호 선장이다. 지난해 11월 흑산도 역대 최고 크기인 19kg짜리 대물 홍어를 낚아올린 그 주인공이다. 이번 출항에선 어떤 성적을 올렸을까? 역시나 오늘도 대단히 풍성하다. 끝도 없이 홍어가 나온다. 아무리 홍어철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가히 대박을 쳤다 해도 좋을 성쉽다. 홍어배 선장님들 서로들 성적을 비교해보느라 모여드는데 200장 잘 봤구만 내가. 물 뿌린 거 보면 모르겠냐. 그러니까 넓이 보니까 딱 물 뿌린 넓이를 보니까 잘 잡았어. 그럼 저쪽 연주로 좀 된가 보다. 영주는 한 4, 50장 아닌가? 며칠이나 나가면 된 거예요? 3일. 3일 동안 200마리 잡았으면 잘 잡으신 거예요? 네, 잡을게. 난 우리는 홍어가 다 기스가 많이 났어. 물론 상처가 난 홍어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이건 엄살일 뿐 다 그런 건 아니다. 한성우를 책임지고 있는 이상수 선장. 강태경 선장을 바라보는 눈빛에 부러움이 담겨 있다. 당연히 어장하면서 질투가 있죠. 없으면 3대째 홍어를 잡아온 이 지역 토박이. 매년 최고 순위를 다퉈온 이상수 선장인데 오늘은 대체 얼마나 잡았길래 속이 상해 있는 걸까? 홍어배가 홍어 잡은 게 아니라 아구만 잡았어. 크레인까지 동원해 무진장 쏟아놓는 고기들이 안타깝게도 홍어가 아니다. 이건 아구다. 아기하고 이제 홍어 같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일이 나오면 안 돼. 이거 적자예요 이게. 이 숫자들 아기 홍어 걸려야 되는데 아기가 걸리다 보니까 주닥주닥 버려버리고. 겨울 흑산도에서 홍어와 아구의 대접은 천지 차이. 홍어는 한 마리 한 마리 가격이 매겨지지만 아구는 킬로그램으로 재서 팔린다. 이 많은 아구가 모두 300만 원. 이상수 선장이 잡은 홍어는 고작 20마리였는데 값이 내렸어요? 모두 더해봐야 이날 이 선장 수입은 600만 원 선. 강태경 선장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다.
일주일 뒤 강태경 선장이 흑산도 항구에 나타났다. 고기와 야채를 사들고 왔다. 성이라 와서 내려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올라가. 내려와. 수고한 선원들과의 삼겹살 회식. 분위기가 무르익자 강 선장이 속내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아무래도 올해 날씨가 명절 끼고 날이 멀리 못 가지 싶어. 안 가. 이러면 올 설안에 얼거지 작업 아니면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야. 기상은 좋으면서도 바닥은 한 덩어리. 이런 기상이 되지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싶어. 카리스마 강 선장이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은 날씨가 좀 나빠도 강행군을 해야겠다는 뜻이다. 설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마찬가지죠. 육지서 노력 안 하면은 안 되듯이 똑같아요. 과장도 다른 배보다 많아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노하우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구 많으면 뭐를 할게요. 그놈 애들이 못 시키면 마찬가지죠. 바다의 기상은 단순히 비가 오는지 얼마나 추워지는지 그런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바람과 파도다. 폭설과 한파가 예보됐다. 남쪽 바다의 파도 또한 꽤 높아질 전망이다. 이게 날씨가 사람을 잡네. 날씨가 뭐라 내일 쥐보라지. 내일도 그럼 모레도 날마다 배 묶어놔야 되겠어. 이건 어찌했을꼬. 올해는 어쩐다. 이거 하나님이 설도 못 세게 만들구만. 기가 막힐 노릇이. 부쩍 조급해진 이 선장은 애가 탄다. 무턱대고 나갈 수도 없지만 앉아서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 하루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가까워오자 강태경 선장의 풍년호 선원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거의 뭐 새벽 아니면 밤에 많이 나가죠. 네, 낮에는 잘 안 나가세요? 낮추랑은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밤에 나가가지고 가까운 데니까 한 3-4시간 가면은 바로 작업 시작하니까요. 강태경 선장도 나왔다. 바람이 세게 불긴 해도 출항이다. 이것이 강태경 방식이다. 해야겠다 싶으면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밀어붙이는 스타일. 기상 예보를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날씨가 좋아질 거라 판단했다. 그래도 걱정이 되긴 되나 보다. 무전기로 다른 홍업배 선장과 대화를 시도한다. 누가 바다에 나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바다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이다. 자기가 놀 수 있는 어장을 얘기하면 누구 어장 어디가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전부 다 듣고 무전기에 듣고 다 얘기를 해주죠. 강 선장은 계획한 대로 바다에 나가보기로 했다. 선원들은 일단 다시 잠자리에 든다. 새벽 2시 30분. 바다도 배도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기상 예보는 정확했다. 거친 파도에 얼음보다 차가운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배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원들은 바다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뭐예요? 네? 다른 배 어장. 광성호 거. 열흘 전에 이곳에 뿌려놓은 홍어 낚시 주낙을 찾는데 파도 때문에 보이질 않는다. 도저히 작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역시나 출항은 무리였다. 그런데 배를 이동시키고 날이 밝아오자 날씨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선원들이 뱃머리에 올라 뭔가를 열심히 찾는다. 드디어 발견한 모양이다. 강 선장이 배를 멈춘다. 뿌려놓은 준학을 찾은 것이다. 바다에 띄워놓았던 부표를 찾아 건져 올리자 계속 줄이 따라 올라온다. 이 줄을 기계에 걸어 잡아 올리면 그동안 홍어란 녀석이 얼마나 낚싯바늘에 걸려들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기대 반, 걱정 반. 홍어배에서 선장의 능력은 오로지 고기의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 나는 법. 첫 번째 개시. 기다리던 녀석이 올라온다. 제법 큼직하다. 마지막까지 파닥거리며 버티는데 선원들도 휘청할 정도다.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놀라고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하지만 이 녀석은 취재진 얼굴을 보지 못했다. 눈이 얼굴 반대쪽 뒤통수에 달려있다. 홍어 표정에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 풍년호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홍어가 줄줄이 연탈치며 올라온다. 그나시 잘 나올 때는 좀 감아줬으면 쓰겠더라마는 지 혼자 지랄 걸 다 떨고 있어. 홍어배 경력 10년 이상 베테랑 선원들도 홍어 앞에선 여유를 부리지 못한다. 어느 인가엔 이런 녀석 한 마리에 70만 원을 호가할 때도 있었다. 한 마리 한 마리 이 녀석들은 귀하신 몸이다. 은빛 갈치도 황금빛 조기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바다의 신사다. 5번 하고도 안 걸리고 제일 밑으로 와서 세 번째 하니까 걸렸는데 몇 번 나오려고. 강 선장 목소리가 높아진다. 혹시나 지난번처럼 상처가 나지 않을까 조심하란 뜻이다. 고기가 많이 잡힐수록 더 긴장해야 한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바구니 하나가 가득 찼다. 선원 서너 명이 매달려 간신히 끌어올려놓고 보니 준학줄이 뒤엉켜 있는데 여기에도 홍어 한 마리가 딸려온다. 몰라 한 군데 다 몰아놨어. 그런가 하면 줄줄이 한꺼번에 잡혀 올라오는 녀석들도 있다. 일이 잘 될 때는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하는 재미에 배고픈 것도 있는다. 새벽부터 벌써 5시간 넘게 작업이 계속됐다. 몇 마리 좀 올라왔네요. 이런 결과를 얻으면 선장은 얼마나 뿌듯할까. 예상만큼 올라오고 있어요? 더 올라와야 돼요? 거기가 자라요, 자라. 많이 잡아도 많다 말하지 않는다. 좋다는 내색은 더더구나 사양이다. 조석으로 변하는 바다와 생활하다 보니 붙은 버릇이다.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적게 잡을 수도 있고. 인생사 세옹지마.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만사 부여 튼튼 조심할 뿐이다. 무전기를 통해 한성호 이상수 선장이 바다에 나왔음을 알았다. 이 선장도 이제 일을 시작한 모양이다. 한성호 이상수 선장의 배를 바다 한가운데서 만났다. 한성호 선원들도 한창 작업 중이다. 계속 홍어가 올라간다.
좋게 뜯어 고기를. 바다 밑 80m 깜깜한 해저에서 살던 홍어 녀석들. 마지막 안간힘을 써보지만 다 소용없다. 남도 사람들이 언제부터 홍어를 잡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801년 흑산도에 귀영온 정약전의 책 자산어부에 나와 있으니 좋기 200년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올라오는지 준학에서 떼어낼 시간이 없어 줄을 멈출 정도다. 이번에 이상수 선장이 잡은 홍어는 하얀색 배 쪽이 갈색으로 물든 것들이 많았다. 호박이 홍어는 저렇게 저 새카만 홍어들 그 머물러 있는 홍어들이 색깔이 홍어도 저 보호색을 띈다고 머물러 있으면은 그래서 저 몸이 저 새카매져. 이 겨울철에 특히 홍어들이 이동을 빨리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제일 맛있거든 고기가. 이때가. 홍어도 흑산도 앞바다 토종이 있다는 게 이 선장의 지론이다. 흑산도 오리지널 홍어가 바로 이 녀석들이다. 토종의 맛과 기품은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 결국 토종의 가치는 함께 자라고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아는 법. 이상수 선장은 그래서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있다. 한바탕 전쟁 같은 작업을 끝내고 한숨 돌리는 시간. 앙달래. 이건 풍년호 강태경 선장의 별명이다. 무전기로 강 선장을 호출해 보는데 풍년호. 놀래 몰라 했구만. 농담이 나올 만큼 이상수 선장은 기분이 좋다. 이번엔 적중률이 100% 이상이다. 간격은 뭐 0.3마일도 뛰고요, 0.5마일도 뛰고 그래. 두점 없어요. 이 거리가 1마일. 망망대해에 낚시, 즉 준학을 뿌려 홍을 잡는 이 방식은 복권 당첨만큼이나 확률이 낮다. 그렇게 20꼬리가 1마일. 1마일. 2도선이고 이 아래 것이 경도선. GPX 타임. 그다음에 저기 뭐 마지막 백기, 뭐 수온 다 적혀있는데 이건 뭐 한마디로 일기장이지, 일기장. 일기장. 저런 것도 데이터베이스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수온도 중요하고 거기들은 항상 수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수온이나 이런 걸 다 체크하지. 그리고 며칠 날 홍어가 얼마 걸리고요 다 표시해 주잖아요. 이 선장은 홍어잡이를 도박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와 경험에 의한 과학적 작업으로 만들기 위해 10년 넘게 항해일지, 작업일지를 써왔다. 이른바 이상수 엑스파일이다. 특히 홍어는 다른 공이들은 이 어군 탐지기로 고기를 식별을 해서 고기를 잡는데 홍어는 이 저층에 바닥에 붙어 있는 고기라 어떻게 그 탐지가 불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경험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몇 주씩 이렇게 쭉 거기 들어올 만한 곳에 설치를 해뒀다가 고기가 눈으로 확인해야지, 눈으로. 그렇다면 이번 작업에선 과연 얼마나 잡을까? 이번에 어떻게 많이 잡을 것 같아요? 바닷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가봐야지. 그래도 예상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치나 그걸 장담을 어떻게 해? 홍어 대박을 노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준학을 놓느냐 하는 점이다. 이 선장은 자리를 잡았다. 선장의 지시가 떨어지자 선원들은 낚싯바늘이 담긴 작은 바구니 20개를 묶어 바다에 떨어뜨린다.
낚싯바늘 개수로 보면 대략 700~800개. 이걸 통틀어 보통 한 어장이라 부른다. 홍어야 많이 걸려라. 많이 걸려야. 선원들 또한 주문을 외듯 대박을 기원한다. 홍어야 많이 걸리라. 던지다가. 홍어 많이 걸려. 다음에 많이 걸려줘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이 그 홍어주나 너는 그 빈창. 빈창. 빈창이라는 것은 이거 해년부터 전북 따는 거.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나왔어, 몇 개씩.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것으로 발전돼 가지고 이것으로. 이 선장의 한송어는 인센티브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홍어가 많이 잡힐수록 선원들에게 돌아가는 목도 크다. 홍어가 올 한해 연봉을 결정한다. 한송어보다 더 먼 바다로 나간 강태경 선장의 풍년호. 강 선장은 홍어배 선장 중에서도 활동 범위가 넓기로 유명하다. 홍어배는 바다에 나오면 고기를 잡기도 하고 주낙을 놓기도 하고 두 가지 일을 번갈아 진행한다. 물론 주낙 놓는 일은 고기 잡는 일보다 좀 수월하긴 하다. 하지만 간단해 보이는 이 작업에도 노하우는 필요하다. 선 같은 거 조금 찢어지고 그러는 것밖에 큰 사고는 없어요. 손 찢어지는 거는 큰 사고죠. 손 찢어지면 작업하기 힘들잖아요. 아, 그래도 해요. 바닷속 홍어가 다니는 길목을 계산해 빠르고 규칙적으로 주낙을 던진다. 하지만 노하우가 아무리 많아도 결과는 늘 예측 불허. 오직 바다에 달려있다. 기대죠, 기대. 어떤 때는 제대로 걸리면은 한 줄에 막 100마리 이상 걸릴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몇 줄 안 뽑았는데 막 몇백 장 잡고 그럴 때가 있으니까 또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거죠. 다시 홍어잡이를 시작하려는데 선원들이며 강 선장이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강 선장의 작업 진행 명령이 떨어졌다. 그런데 주낙줄을 잡아 올려야 할 선원들이 로프를 바다에 던진다. 이건 무슨 일일까? 이건 지금 무슨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 부표가 없어갖고 열흘 전에 주낙을 뿌리며 표시로 던져놓은 부표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부표가 없어가지고 밑에 있는 거 이제 끌어올리려고. 부표를 못 띄우고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표를 못 띄운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렸어. 원래 띄워놨는데. 가마라. GPS를 통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닻을 던져 바닥에서부터 긁어보는 작업이다. 부표는 없어도 주낙은 바다 밑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했다. 닻에 주낙이 걸려들지 않았다. 바구니 20개를 묶은 한 어장을 모두 잃어버렸다. 어장값만 100만 원. 그 주낙에 걸려있을 홍어까지 생각하면 손해가 엄청나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많아요. 막 어장 잊어먹고 그러면 뭐 고기 잡나 많아요. 어장은 비싸니까 어장값이 해마다 잊어먹어요. 많이 잊어먹어요. 우리 배뿐이 아니고 다른 배도 똑같아요. 다른 배도 다 많이 잊어먹고. 강태경 선장은 일단 흑산도로 방향을 바꿨다.
강 선장의 이번 출항은 3박 4일 일정이었지만 준학도 잃어버렸고 1차 잡은 홍어도 속히 처리할 생각으로 돌아왔다. 흑산도 홍어 경매는 배가 들어올 때마다 즉석에서 진행된다. 오늘 경매가 나랑이 기쁘겠다. 어째? 싹수가 시큼하더냐? 한 마리. 강 선장을 포함해 모두 3척의 홍어배가 잡은 홍어들이 몸무게에 따라 암컷이냐 수컷이냐에 따라 나눠졌다. 흑산도에서 홍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중매인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자, 30. 자, 3만 원. 28만 원. 그럼 2버튼 내 말이. 그런데 어쩐지 경매 분위기가 썰렁하다. 중매인들이 선뜻 나서질 않는다. 거기 가격이 없어요. 어제 하루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지금 최고가가 36만 원. 36만 원. 어제 42만 원, 41만 원. 갑자기 공급이 늘어났으니 가격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중매인들이 비쌀 때 너무 사들여 이 싼 홍어를 살 돈이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자, 3번 전. 3번 4개. 미쳤어. 어저께 우리 1,300만 원, 90만 원어치를 샀다는데. 어저께 지난주까지만 해도 홍어들이 안 잡혀가지고 가격이 좀 셌는데 물론 갑자기 이틀 만에 갑자기 이제 쏟아져 버리니까 그 중매인들이 못 이기잖아요. 파도 속에 잡은 어민들은 어느 정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받을 입장인 더 받아줘야 되고 또 파는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갑자기 가격 변동이 생겨버리니까 자기도 혼란이 오고. 많이 잡아도 걱정, 적게 잡아도 걱정. 흑산도가 홍어 때문에 울고 웃는다. 이놈이 그녀면은 또 그러네. 얼지도 모르네. 가격이 좀 싸다 싶으니 곧바로 주민과 관광객들의 주문이 폭주한다. 신이 난 건 일반 소비자들이다. 좋은 홍어, 나쁜 홍어를 어떻게 구별을 어떻게 하세요? 이름을 하냐. 이렇게 홍해가 기스가 없고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것은 좋은 홍해. 만약에 이 똑같은 것도 여기가 점이 있거나 찍히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간도 사람 아픈 것 같이 따면은 간도 시커하고 적고 그러고 빨긋빨긋한 점이 있어요. 짧은 그럼 그거는 먹으면 고랑내가 나게 다 우리도 썰을 때 그걸 버려야 돼. 일단 겉모습이 말끔하고 건강한 것이 최고다. 선장은 선장대로, 중매인은 중매인대로 안타까운 경매가 끝났다. 고생한 보람이 별로 없었다. 강 선장의 풍년호 선원들이 부지런히 배를 정리한다. 곧바로 또 출항이란다. 뛰기 시작하는데 날씨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처음 예정한 3박 4일을 채우겠다는 뜻이다. 네, 집에 안 갔다 올래. 집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흑산도 항구에서 걸어서 5분. 그나마 강 선장의 배려가 있어 이렇게라도 들를 수 있어. 경아.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배 들어온 날 좀 쉬고 그 다음 날에도 나가야 될 텐데 또 바로 나가게 되니. 다른 배가 이제 나가니까. 다른 배 나가니까는 다른 배들도 똑같아요. 늘상 해오던 일이라고 했다. 일단 보건소가 이거 생선 갖고 와서 이거 해놔요. 강 선장의 풍년호는 월급제로 운영된다. 그동안 날씨가 안 좋아 일을 못한 날이 많으니 이 정도쯤은 감수해야 할 일이었다. 흑산도를 떠난 풍년호는 배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섬 다물도에 잠시 들렀다. 풍년호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미리 선착장에 나와 있다. 이들과 풍년호는 협력업체쯤 되는 관계다. 얼른 바쁜 사람 얼른 갖고 가거라. 납작이 좀 먹고. 풍년호에서 내려놓은 준학을 가지고 간다. 사용한 준학을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것이 이들의 할 일이다. 이거 준한 10걸음은 2,000원씩 잡고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갖고 지금 여자들 지금 한창값
반짝값밖에 안 되지. 뭐 채소 같은 거 사서 김치 같은 거 담고 이런 것은 하지. 겨울이 되면 다물도는 물론 흑산도 일대 섬 주민들은 대부분 이 홍어 준학 정리하는 일을 한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옆집 아줌마까지 한 곳에 모였다. 한식이네 아버지가 저거 준학질 할 때마다 갔다가 헝클어진 거 갖다 데리고 그랬지. 낚싯바늘을 바구니 가장자리에 빼곡하게 가지런히 꽂는 일이라 상당히 집중력을 요한다. 잠깐 한눈을 팔았다간 손을 다치기 일쑤다. 홍어를 이런 준학이라는 걸낚시 방법으로 잡기 시작한 건 70년대 들어서부터. 그전엔 미끼를 사용했었다. 홍어 잡기엔 좋으나 사실 도구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아 이렇게 역할이 나눠졌다.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이다. 1시간 30분, 40분 그렇게 다기 뭐 시간이 없어 이것은 막. 헝클어지고 하기 사는 놈은 오래 가고 준하지 담글 때 좋게 안 헝클어지고 좋은 놈은 빨리 게리고. 우럭이나 광어는 빼고 오로지 홍어만 잡겠다는 이 방법은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대단히 과학적이다. 물속에 일하고 있거든 이것이. 준학을 바다에 던지면 이런 모양새로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게 된다. 부패란 것은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항시. 그리고 돌멩이는 더 이상 못 쓰게 한 거고. 그럼 물이 가면은 좀 이거 유도를 하는 거지. 이제 왔다 갔다 물이 가면은. 예? 그 홍해가 걸리갖고 살라고 막 끌고 가면 저리 가면서 저가 잠자던 놈도 걸리거라. 예? 이놈이 끌고 가버릴 거죠. 저쪽으로. 그 이쪽에 있는 놈도 있어. 이놈이 안 될까 저놈이 끌고 와, 이놈이 끌고 와.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있는 놈이 걸려버리고. 안 걸렸는가 이게 살짝만 되어버리면 걸려. 작은 돌멩이는 바다 밑에 가라앉게 하고 부표는 준학을 30cm쯤 떠 있게 하는 역할. 이 사이로 지나가는 홍어는 온전하기가 쉽지 않겠다. 심기일전. 깨끗이 정리된 준학을 받아들고 풍년호는 다시 바다로 향한다. 많이 잡아도 가격이 떨어지면 기운이 빠지기도 하지만 부지런한 자가 이긴다는 건 세상의 진리고 자연의 법칙이다. 한편 이상수 선장의 한송우는 아직 바다에 있었다. 앞에! 야, 앞에나 묶어놓으셔. 뒤에 뭐하고? 흑산도 주변 가까운 바다를 주요 공략 대상으로 삼는 이 선장은 사실 장기 출항은 잘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이 가까우는지라 강행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남면 이놈 다 나온다. 이놈 들어버리셔. 아니, 에이. 한참 잘 잡히더니 갑자기 뜸해졌다. 대신 또 아구가 올라온다. 먹을거리로 치면 훌륭하지만 홍어배에선 결코 환대받을 수 없는 존재. 위치를 제대로 잡았다면 계속 홍어가 올라올 것이고 처음부터 길을 잘못 잡았으면 아예 없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오다가 멈추는 건 분명 이상한 일이다. 고해버려. 선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안 갔어. 준학을 연결한 줄이 끊어졌다. 혹시 배 모터에 걸린 건 아닌가 싶어 긴급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다행히도 그건 아니었다. 바다 위로 떠오른 준학줄을 걷어들이는 작업이 이어졌다. 일단 연결돼 있는 것들은 모두 끌어올려야 한다. 홍어는 못 잡더라도 준학은 건져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잠시 돌아가던 기계가 멈췄다. 뭐 다 걸려서 어째서 그 밑에.
조심스럽게 다시 기계를 돌리자 줄이 딸려서 올라온다. 그러나 속도가 시원치 않다. 준학줄이 뭔가에 걸려 있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게 분명하다. 한참 씨름한 끝에 통째로 건져 올리고 보니 뒤엉켜 있는 폐 그물이다. 준학이 올라오다가 이 그물을 만나 끊어져 버린 것이다. 폐 그물을 바다에 버리는 짓은 흑산도에선 찾아보기 힘든 일. 중국 어르신들이 다 끊어버렸다고. 그러다가 다시 그냥 바다에 납보내서 그런 거예요? 선원들은 서둘러 남은 준학을 정리했다. 누가 그랬는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인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홍어를 잡을 땐 느끼지 못했던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들곤 한다. 아이고, 누구나 미개 살린다고. 이제 새로운 닻을 던졌다. 혹여 바닷속에 가라앉은 준학의 남은 부분을 건져 올릴 수 있을까 싶어서다. 대략 위치는 알고 있지만 이거야말로 모래밭에서 판을 찾기다. 그냥 포기해버릴 수 없어 시도는 해보지만 끊어진 줄을 찾는 건 쉽지 않을 듯하다. 결국 남은 홍어도 준학도 다 잃어버렸다.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미치겠다, 미치겠어. 선원들도 이 선장도 힘이 쭉 빠져버렸다. 다음 날은 기억해야죠. 답답하긴 하나 상대가 바다다. 바다에서 오길 부려서는 안 된다. 이 선장은 작업을 종료했다. 가던 길이 막혔다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이 선장의 한송호가 들른 곳은 흑산도 바로 옆 홍도. 한눈에 배를 알아본 건 이 선장의 어머니였다. 홍도에서 나고 자란 이 선장은 풍년호 강 선장과는 달리 홍도 주민들에게 준학 정리를 맡기고 있다. 갑작스런 방문에 주민들은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리고 한성호 이 선장은 게 한 바구니를 선물한다. 상처가 나 팔기 어려운 홍어도 내려놨다. 홍도 2구 작은 선착장이 한성호로 인해 북적북적 활기가 돈다. 거기 잡았어. 예, 조금 올라오네요. 얼마 전에 잡았어? 많이는 못 잡았어요. 아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 무슨 일인가 싶은데 차마 아들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저런 놈 하나. 이 선장은 준학 때문에 잔뜩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 어머니가 돼지고기 한 덩어리를 건네준다. 어려울수록 힘내라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아들과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이 없다. 그저 얼굴 보고 마음으로 얘기를 나눈다. 넉넉하게 홍을 잡아 당당하게 들어왔으면 좋았으련만 그렇게 하지 못한 아들은 서둘러 바다로 나간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다시 뛰는 한 희망도 있고 기대도 있다. 홍도 아주머니들은 아주 즐거워졌다. 잡아가지고 그 마을이 이제 우리 준학 고르는데 그 협조하신 분들 같이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참 반찬하시라고. 이제 한 집처럼 전부 와서 도와주고 그래요. 홍어란 녀석이 회로도 먹지만 삭혀서 한 달 후에도 먹고 말렸다 쪄서도 먹고 내장으론 국도 끓여 먹는 아주 대단한 생선이다.
익숙한 솜씨로 잘라내는 이것이 홍어 마니아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홍어의 간이다. 홍어는 하나 버릴 것 없어요. 홍어가 워낙 비싸다 보니 주민들도 잘 먹질 못하는데 이 선장 인심에 설날 밥상이 푸짐해졌다. 주민들은 네 것 내 것 가름할 것도 없이 다 같이 다듬고 필요한 만큼 나눠 가졌다. 아들이 가져온 것이지만 이 선장의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다. 이 선장의 어머니는 홍도에서 혼자 산다. 목포로 가자고 자식들이 성하지만 떠날 수가 없다. 안타까운 아들 이 선장 때문이다. 이 선장이 뭘 하길 바라셨어요? 아이고 공무원으로 사는 것을 내가 바랬더라면 여기서 이제 산다면 내가 자식이 이제 배 타고 하는 것이 좋겠어. 아버지가 다 공무원으로 둘라고 다 해놨어도 지가 마다고 안 해주니까 학교 회전가락교 멀미해서 못 간다는데 아버지 3년만 도와주고 나간다더만은 그래 배를 저렇게 사업을 해요. 와 이렇게 한시씩 내가 가슴이 아프잖아. 지금 동생하고 성하고는 다 공무원으로 편한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요. 아휴, 바람이 불고 하면 항상 걱정인 근심이래. 그렇게 내가 싫단 것이야. 다른 놈들은 다 육지에가 있을게 다 무도한데 제일 이 선생이 이제 마음이 내가 안 편하잖아. 항상이면. 젊어서는 시아버지를 걱정해두고 아이들 낳고는 남편 걱정이 많았다. 아들은 절대 홍어잡이를 시키지 않겠다 했건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작은 바람에도 어머닌 걱정이 깊다. 살다 보면 세상사 늘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다. 어제 부진을 만회하려는 듯 한송호 선원들의 열기가 뜨겁고 기다렸다는 듯 홍어가 줄을 선다. 에이! 밑에! 준비하는 자, 겸손한 자,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아니 잡았다고 있다. 보고 또 봐도 잡고 또 잡아도 더 보고 싶은 녀석이다. 한편 풍년호의 상황 또한 만만치 않게 진행되고 있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이 한밤중이 돼서도 끝나지 않는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지금 필요한 건 노력과 성실이다. 강태경 선장의 강행군의 선원들은 열심히 따라준다. 강 선장 지시가 틀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무려 20시간째 일하고 계신데 안 졸리세요? 졸리죠. 이 체력을 어떻게 감당하세요? 할 수 없어요. 나와서 다 똑같이 고생하는 거니까 나 혼자 뭐 편하자고 잘 수는 없고. 고단함을 견디게 하는 힘은 선장과 동료였다. 밤샘 작업을 계속하며 바다를 돌아다니던 이상수 선장의 한성호에 기다리던 행운이 찾아왔다. 아몽어다! 아몽어다! 아몽어 1번치! 아몽어 1번치!
아니 저런 놈이 5마리씩만 올라와도 돈 된디. 이제야 이 선장 표정이 풀린다. 이 암홍어가 잘 잡혀가지고 금년설 아주 따뜻하게 생겼네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아장이 잘 돼가지고. 수컷에 비해 월등하게 값이 비싼 암홍어. 바단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강 선장의 풍년호엔 발디딜 틈도 없이 홍어가 장사진을 이뤘다. 흑산도에서 많이 잡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강 선장으로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대단한 양이다. 다 왔어요? 못 잡았어요. 아,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내 잡아가지고 돈이 안 돼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많이 잡았다고 그만 만족해버리면 한동안 이 고생스러운 작업을 다시 시작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나의 매듭이 지어질 때 선장은 내일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끝났구나. 이번 겨울 흑산도 홍어배는 9척에서 7척으로 줄었다. 경제 불황은 여기에도 미쳤다. 수입산 홍어가 늘어나고 선원을 구할 수 없어 외국인을 구했다. 중국 배들과 경쟁해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흑산도 홍어잡이 고수들은 뛰고 있다. 바다는 노력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